오늘의 코드블루는 빅스텝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빅스텝이죠.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일반적으로는 0.25%포인트씩 조정을 해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례적이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은 것은 1999년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또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서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높인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이는 건 고물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물가가 가장 큰 목표라는 뜻입니다. 빅스텝을 통해 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법을 쓴 셈이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물가만이 아니죠. 과장을 보태지 않아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현상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값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임기응변식 중구난방 정책이 문제를 더 키우긴 했지만 장기간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편 것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때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을 떡하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대부분은 은행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높다면 그만큼 대출 이자도 비싸다는 뜻이니까 부동산 구매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낮다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영끌이 늘어난 것도 낮은 금리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점,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선 매주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이번 주 조사 결과는 아직인데 지난주까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지만 8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강남구입니다. 흔히 강남 불패라는 말을 쓰는데 지난주엔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시장 침체가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잇따른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앞에선 장사가 없거든요. 지금 집값 수준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향 안정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이른바 영끌족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워낙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서 무리를 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1.75%포인트나 치솟으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24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 역시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